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관련된 해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어려움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갖다가 시킬 것인지 혹은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혹시 자기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문제를 갖다가 살펴봤으면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빠르게 혹은 천천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극한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거네. 그렇다면 극한의 대상이 되는 함수냐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x가 접근하는 값에 따라서 함수의 값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극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되는 함수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의 극한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연속함수냐 연속함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극한값을 쉽게 혹은 어렵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지. 다소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함수가 어떤 함수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확인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극한을 계산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연속함수다라고 했을 때 극한값 어떻게 계산하지? 그렇지. 바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됐지?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두 번째는 실수 x의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거래. 무엇의 값을 갖다가 계산하세요. 수학에서 무엇의 값을 갖다가 계산하세요. 라고 묻는 문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주어진 거에 대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은 무엇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는 거냐면 그렇지. x에 관한 방정식을 세우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x에 관한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그렇지. 등식이 필요한데 주어진 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데 그럼 주어진 식에서 무엇을 찾는 거야? 그렇지. x에 관한 등식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꼴로 표현되어 있냐면 지수의 꼴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럼 지수의 꼴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총 몇 개야? 4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4개가 된다고. 그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다시 말해서 주어진 식에서는 밑이 있고 지수가 있는데 밑을 일치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과 지수를 갖다 일치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인데 x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지수에 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 밑을 일치시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너희들한테 밑을 일치시켜서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찾았니? 찾을 수 있지. 어려움이 없어야 돼. 무조건 푸는 게 무조건 문제를 푸는데 국한시키지 말고 2점짜리를 풀든 4점짜리를 풀든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해.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수학적인 한계가 있거든. 그 사람들이 수학을 갖다가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매우 잘하시는 분들이거든. 매우 잘하시는 분들이더라도 문제를 푸는 거 있잖아. 고등학교 수준에서 문제를 푸는 거의 한계는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 방정식을 풀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이 그쪽으로 간다고. 다시 말해서 대수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야. 자,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면 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고요. 탄젠트 세타를 갖다가 구하래. 자, 무엇을 갖다가 계산하는 거냐면 그렇지. 삼각비를 갖다가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삼각비를 갖다가 계산할 때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여야 되지? 그렇지. 무슨 삼각형?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떠올라야 되고. 자, 두 번째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과 조금 다른 것은 직각삼각형 말고 또 뭐가 생겨나야 돼? 동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빙글빙글 돌아가잖아. 따라서 뭐가 필요해? 그렇지. 사분면이 필요하다고. 자, 이 두 가지가 직각삼각형과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무슨가 삼각비의 값을 갖다가 뭐가 된다고 결정이 되잖아.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하고 그것에 대한 부호를 갖다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이용해서 부호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되겠지.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계속해서 4번 문제를 봅시다. 자, 4번 문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공차를 갖다가 구하래요.
무엇이 주어졌냐면 등차 수열이 주어졌어. 무슨 소리냐면 등차 수열이 주어지고 무엇을 공차를 갖다가 구하라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을 갖다가 결정하는 요소는 A라고 하는 거하고 D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공차는 무엇이냐면 D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해야 되잖아. 근데 등차 수열에서 식이 몇 개가 주어졌냐면 식이 한 개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렇다면 식이 한 개가 주어졌다는 소리는 A 값도 구해야 되고 D 값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는 못 구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식 자체가 뭐야? 불완전하다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거야. 이런 문제는 쉬울 수도 있고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이 문제는 만만치가 않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돼.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거는 문제 상에서 문제를 낼 때 운이 좋게도 식이 사라져요 라고 하는 관점은 문제를 딱 보고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다고. 일단은 불완전한 식은요, 너희들이 무슨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냐면, 그렇지, 부정형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봐야지 문제를 갖다가 조금 여유 있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공차를 구하는 문제인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고 식이 몇 개가 주어져 있냐면 한 개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요 몇 개의 문자가 결정이 돼야 되냐면 A라고 하는 거하고 D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돼야지 등차 수열이 완벽하게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근데 식이 몇 개 주어졌어? 한 개 주어졌잖아. 그럴 때 너희 불안에 떨지 말고요. 부정형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좀 여유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세요.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이야. 자, 5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렇지. 적분을 갖다가 뭐 하라고요? 적분에 대한 계산이지. 적분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적분을 갖다가 덮어놓고 계산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적분은 굉장히 인위적이기 때문에 적분을 계산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계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야. 됐지? 방점, 하트를 찍었어요. 방점을 찍은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적분을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면, 그렇지. 구간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거나 아니면 구간을 갖다가 이어 붙이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무슨 함수가 있어? 그렇지. 짝수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혹시 너희들 중에서 불편해 할까봐 우함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홀수함수라고 하는 게 있다고. 불편해 할까봐 기함수라고 할게. 참고로 우하고 기는 한자야.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짝수, 홀수라고 하는 좋은 게 있는데 구태여 우, 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꾸 강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익숙한 거는 익숙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가 고등학교 인문계 수준에서 너희들이 적분을 갖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시 말해서 제발 부탁인데 어떠한 문제를 볼 때 충분히 많은 시간이 너희들한테 제공이 되거든. 연습을 할 때는 내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지를 갖다 살펴보는 거지. 자, 주어진 함수에서 어떤 뭐가 보이냐면, 그렇지. P 적분 덮어놓고 계산하지 말고요.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렇지. 구간을 정리해서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효과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물론 덮어놓고 계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3점짜리 문제도 4점짜리 문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덮어놓고 제발 부탁인데 어느 정도 계산 실력이 된다면 조급해하지 말고요. 덮어놓고 계산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내 마음이야. 알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게 나의 생각이라서 관련해서 지금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를 다 푼 친구들이더라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빨리 돌리면 되잖아요. 빨리 돌리면서 들여다보라고. 그러면서 같이 한번 문제를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내가 수학을 공부한 이유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6번이야. 6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대요. 그렇구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구나. 그런데 이 식을 갖다가 만족한대요. 그럴 때 함수값을 갖다가 구하래.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무엇이냐면 함수값을 갖다가 구하는 거야. 그럼 이 함수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건데 이 문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라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주어진 함수는 잘은 모르겠지만 실수 전체 구간에 있어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매끈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주어진 함수 fx를 갖다가 구해보면 학생들은 이것을 갖다가 잘 하지 않는데 fx를 갖다가 구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fx를 갖다가 구해보면 이렇게 돼요. x-1분의 그냥 인수분해 할게. x-1, x- 이렇게 인수분해 돼가지고 주어진 식은 x-2라고 하고 인지를 갖다가 하고 문제를 갖다가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중요한 것은 수학에서 개념을 갖다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가 아닌 거야? x가 그렇지. x가 뭐가 아닌 경우야? x가 1이 아닌 경우잖아. 그러면 fx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거잖아. x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거지. 문제가 해석이 됐니? 그래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해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x가 뭘 때? x가 1일 때 주어진 함수가 뭐야 돼? 그렇지.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주어진 함수는 어떤 꼴이냐면 기본적으로 x-2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갖다 따지지만 여기에 뭐가 있을 때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을 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 다시 말해 1에서 함수 값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모든 실수에서 잘 정의되어 있냐라고 묻는 거잖아. 잘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잘 정의도 돼야 되고 다시 말해서 함수 값이 존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실제로 3번 문제는 너희들이 개념이 부족해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처음에 어떠한 개념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 풀 때는요. 그 개념을 적용시키지 않아. 왜? 마음이 급하거든. 개념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관점이 무슨 관점인지 조금 감이 오니?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개념을 갖다가 적용시켜야 돼요. 너희들 아마 관련된 문제를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텐데요. 똑같은 문제를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풀기만 하는 거야. 그런 경우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개의 곡선이 만난대. 만나는 점의 개수야. 언제 만나니? 점의 개수야. 점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래. 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점의 개수를 갖다가 구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언제 만나니 그 값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점의 개수를 갖다가 한다는 소리는 매우 명확하게 만나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해 주면 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그렇지.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갖다가 살펴봐라. 이런 뜻이겠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그래프하고 두 번째 그래프를 갖다가 뭐 하라는 거야? 그려서 비교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둘 사이의 차이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야. 둘 사이의 차이는 뭐지? 그렇지. 코사인이고 사인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는 주기가 얼마고? 그렇지. 또 다른 하나는 주기가 얼마이고? 그렇지. 그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조금 더 나간다면 최대 최소까지 있는데 여기서 최대 최소가 나오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최대 최소는 1로 만들어서 문제를 갖다가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자, 8번 봅시다. 8번. 자, A가 1보다 크고요. 자, 문제 살펴. A가 1보다 크고 실수가 있어. 실수 A에 대해 다 중요해. A가 왜 1보다 큰지. 문제상에서 어떠한 조건은요. 허투루 제공되지 않아. 다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이거라고 하고요. 곡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Q-Q야. 그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럴 때 로그 A의 PQ가 -8이다. P 더하기 2P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자,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제는 P하고 Q를 갖다가 구해가지고요. Q를 갖다가 구해가지고 더하는 문제지. 다시 말해서 식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식이 2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식 2개가 제공됐느냐라고 하는데요.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제공이 됐냐면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꼴로 제공이 됐단 말이야. 그렇다면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꼴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뭘까?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그렇지. 너희들이 관점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밑이 같으냐 같지 않으냐를 갖다가 핵심적인 요소로 들여다봐야만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를 볼 때 밑이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갖다가 지수나 혹은 로그꼴로 일치시키면 뭐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PQ와 관련된 방정식이 등장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인지하고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너무 어려운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너희들 스스로 문제를 갖다가 그 부분을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누군가가 풀어준 걸 보고 있잖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네가 그렇게 풀 수 있지가 않아. 문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아. 너희들은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충분히 많이 했어. 근데 문제를 풀 때 그냥 덮어놓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왜? 마음이 졸이거든. 빨리 풀고 빨리 풀어야만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냥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꼼꼼히. 9번이야. 함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있어.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런 것이. 상수 A의 값이 뭐니? 여기에 있는 값이에요. 자, 그렇다면 식이 몇 개가 주어졌니? 식이 한 개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상수의 값을 갖다가 구하래. 아, 그렇다면 이 문제는 A에 관한 방정식을 세우세요 이런 뜻이네. 그것이 식이 좀 복잡하게 주어진 건데 그렇다면 뭐야? A에 관한 방정식 식이 뭐야? 복잡해. 겁내 복잡해. 그렇다면 뭐야? 그렇지. 식의 해석에 있지. 식을 너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해석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살펴봤더니 뭔진 잘 모르겠는데 분모는 델타 X, 델타 H분의 이렇게 H분의 C로 쓴다면 인지를 해야 되고 연습 많이 할 수밖에 없죠. F에 E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E 이런 꼴이란 말이야. 이런 꼴에 뭐야? 극한값이네 라고 하는 거지. 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아, 이것은 미분 계수일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미분 계수일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극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한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미분 계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 된다면 문제를 조금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에 대한 해석인 거지.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무슨 함수야? 그렇지.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로 3차 함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항함수를 뭘로 해석하는 거 그렇지. 미분 가능한 함수로 해석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이제부터 무엇을 갖다가 구하는 거야? 그렇지. 식의 해석이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쉽게 계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자, 10번입니다. 10번 봅시다. 10번인데요. 뭐가 주저리 써 있어. 주저리 써 있단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 규칙을 만족시키도록 나머지 칸에 수를 써 넣을 때 네 번째 줄에 있는 모든 수의 합을 갖다가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규칙이 제공되고 네가 그 규칙대로 문제를 갖다가 해석해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다면 해봐. 막 규칙대로 해봤단 말이야.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지. 점검이야. 뭘 해야 된다고? 그렇지. 점검이야. 점검을 하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주저리 썼단 말이야. 그것이 주어진 조건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관련된 문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간상의 여유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입니다. 11번.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등차, 등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1번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 자,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이 있어요. 그리고 A의 3. 다시 말해서 등차 수열의 값을 갖다가 구하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은 무엇에 의해서 등차 수열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얘 왜 이러냐. 등차 수열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렇지. 첫 번째 항하고 D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그럼 등비수열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첫 번째 항하고 R에서 결정이 된다고. 자, 그런데 얘하고 얘가 주어졌단 말이야. 얘하고 얘가 주어졌으니까, 무엇을 결정하는 거냐면, R과 D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식이 몇 개 필요하겠니? 식이 2개 필요하다고. 그럼 문제에서 식 2개가 주어졌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식 2개가 주어졌잖아. 그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렇지. D하고 R을 갖다가 D하고 R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값을 갖다가 물어봤어? 그렇지. A의 값을 갖다가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그렇지. R이라고 하는 문자를 소구해서 D의 값을 갖다가 구해서 A3을 갖다가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야지.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A의 3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됐니?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지?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갖다가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설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뭔 소리인지 해석을 못 해가지고 문제를 못 푼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로 해주고 싶은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설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쫓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2번이야. 자, 그림이 주어졌네요. 그림이 개 복잡해. 이제 뭐 이렇게 써도 되지. 내가 너희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래. 그림이 복잡해. 그래, 복잡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그렇지. 극한값을 갖다가 구하래요. 무슨 극한? 1에 대한 좌극한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야. 그런데 곱에 대한 이야기라고. 어떻게 계산하지? 그렇지. 각각의 극한값을 갖다가 계산해서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극한값 막 계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좌우 극한값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극한을 갖다가 붙일 수가 있어.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면 절대 안 돼. 자, 니은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함수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디귿은 연속성이냐 불연속성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 주어진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야. 어디에서? x는 1에서 불연속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몽땅 다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극한도 계산하고 함수값도 계산해서 뭐 하라는 소리야? 비교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지. 몇 개의 값이 일치해야 돼? 3개의 값. 알고 있니? 그렇지. 좌극한. 계산해야 돼. 우극한. 계산해야 돼. 그리고 함수값. 계산해야 됩니다. 3가지를 계산해서 각각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표를 나눠가지고 계산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거는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하길 바랍니다. 그게 내 취향이 아닌데 구태여 표를 갖다가 그려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표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왜냐하면 자꾸 틀리거든. 필요하다면 그리기를 바랍니다. 13번이야.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자, 밑줄 빡빡 긋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덮어놓고 주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지? 그렇지? 드물지. 개수가 딱 주어졌단 말이야. 뭐 하라는 소리야. 그렇지? 대놓고 이거는 뭐야? 그렇지. 2차 함수를 구하여라. 이런 소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안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대놓고 제시해 주지 않지. 그리고 그래프가 X축에 접한데, 오케이, X축에 접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2차 함수가 X축에 접해. 무슨 근을 가져? 그렇지. 중근을 갖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다른 함수가 있네. 또 다른 함수가 있어가지고요. 곡선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지. Y축에서 대칭이야. 대칭하면 뭐가 생각나? 대칭하면 뭐가 생각나? 짝. 무슨 함수야? 짝수 함수. 다시 말해서 짝수 함수라고 하는 소리를 해석하면 뭐야? 홀수항이 없네요 라고 하는 거지. 홀수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홀수의 개수가 뭐예요? 개수가 0이네요 라고 하는 것으로 수학적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럴 때 무엇을 갖다가 구하라고 하는 거야? f의 0의 값을 갖다가 구하래. f의 0의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야. 자, 그렇다면 덮어놓고 f의 0의 값을 계산할 수는 없잖아. f의 0의 값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f의 x를 알아야 되고, 거기다가 무엇을 대입하라는 소리야? 0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2차 함수고요, x축에 접한대. 그렇다면 식을 갖다가 표현해 보면, 여기서 뭐냐, f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fx를 뭐라고 놔야 돼? fx를 x-a의 제곱 이렇게 놓고요. 식 한 개를 갖다가 이용해서 a의 값을 갖다가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그 식 한 개가 어디다 나오니? 그 식 한 개가 요 식 gx로 주어진 거. gx의 홀수의 개수가
0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a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지. 됐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 나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14번입니다. 14번은 박스 채우는 문제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앞뒤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야. 쭉 다 점검한 게 아니고 문제상에서도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중간에 맥락을 갖다가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수학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제발 박스 채우는 문제는 수능에서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내는지 몰라.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박스 채우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나오니까요. 문제를 꼭 참고해서 나오면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번. 자, 수열이 있네. 수열이 있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대.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 일단 내가 얘가 구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항에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갖다가 구하는 거야. 무슨 항? 그렇지. 무슨 항을 갖다가 구하는 거냐면 일반항을 갖다가 구하는 거야. 일반항을 갖다가 구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무슨 수열인지 너희가 알고 있는 수열인지를 제일 처음에 체크해야지. 등차 수열이니 혹은 등비 수열이니 아니면 두 곳이 아니라면 뭐니? 라고 하는 거야. 두 곳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절대로 일반항을 뭐 할 수 없어요? 구할 수가 없다고.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에서 무엇이야? 일반항이 뭐가 된 거야? 일반항이 그렇지. 제시가 됐겠지. 다시 말해서 일반항이 제시된지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일반항이 주어진 게 아니고 SN이 주어졌단 말이야. SN을 통해서 무엇을 갖다가 구하라고요? AN을 갖다가 구하라고. 이런 문제지. SN을 통해서 AN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을까? 그렇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그렇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야? 빼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어떻게 빼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인 거지. 어렵지 않지. 이걸 자꾸 어렵게 들여다보지 말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수학적 내용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야. 자꾸 어묵뚱한 데서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 그냥 너희들이 배운 데서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그래. 쌤, 내가요, 모의고사 50점인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에서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장담합니다.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있어. 그냥 덮어놓고 지금점으로 한다면 50점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너희가 수학을 갖다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만 바꿔준다면 너희들은 연습은 근데 무지하게 해야겠죠. 50점 맞는 친구가 100점 맞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잖아. 결코 아니잖아. 근데 연습은 진짜로 많이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50점 맞는 이유는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수학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이야. 하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16번이야. 자연수가 등장해요. 자연수 겁나 많이 등장해. 그림 자연수 m이 있고요. 두 함수 y는 fx가 뭐 있고요. 또 직선 또 있어. 이게 자연수래. 자연수 확인했지? 그리고 3분 an과 bm의 길이 중 자연수인 것은 그랬어. 자연수. 그렇게 자연수가 많아. 얘들아, 너희들 있잖아. 자연수가 나와. 응? 자연수가 나와. 자연수는 굉장히 특이한 수란 말이야. 그럼 뭐라는 소리야?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소리지. 그럼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헤아릴 수 있다는 뜻이야. 자연수 하면은요, 그냥 헤아리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덮어놓고 헤아리라는 뜻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렇지. 그냥 해보는 거지. 1일 때 해보고요. 2일 때 해보고요. 3일 때 해보고요. 4일 때 해보고요. 5일 때 해보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리고 6일 때 해보고요. 참고로 16번 문제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차가, 왜 그러냐면,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차가 뭐냐면, 차가 자연수래. 그러면 너희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푼 친구들은 차가 자연수니까,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빼면 자연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무리수에서 무리수를 빼도 뭐가 될 수가 있어? 그렇지. 자연수가 될 수가 있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문제는 그게 고려가 됐는지 고려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같이 무지몽매한 친구가 있다면 중간에 숫자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지. 숫자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무리수에서 무리수를 빼서 자연수가 나오는 게 하나가 딱 들어간다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뭐 경시대의 형태의 문제니까
수능에 나오질 않겠지만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문제는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자연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너희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그렇지. 자연수는 직접 헤아림의 대상이니까 직접 해보는 것이 제일 좋을 때가 많아. 겁먹지 말고 직접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17번 문제는 뭐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더라도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야.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야.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무엇을 갖다가 구하는 거냐면, 이것도 뭐냐면 만족하는 4 이상의 자연수 K의 값을 갖다가 구하세요. 왜 4 이상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K의 값은 4보다 작은 것도 있고 4보다 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놈을 갖다가 선택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해석이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K의 값을 갖다가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수 K의 값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 조심해야 돼. 어떠한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연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부정형인가? 라고 하는 것을요, 반드시 인지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식이 여러 개, 식이 K가 나오고 또 다른 식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어. 부정형이다. 라고 하는 걸 인지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 자, 그리고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어쨌든, K에 관한 방정식을 찾는 거구나. 부정형이라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거 인지하면서 문제를 들여다봅시다. 등차 수열이네요. 머릿속에서 등차 수열을 결정하는 요소가 떠올라야 되고요. 합이 주어졌어요. 그냥 덮어놓고 합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A의 3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 무슨 조건이 되겠네. 얘는 조건이고. 그리고 식이 몇 개가 주어졌니? 식이 2개가 주어졌어요. 식이 2개가 주어졌어. 다시 말해서 식이 2개가 주어졌는데 두 식은 몽땅 다 무엇에 관련된 식이냐면 K에 관련된 식이고, 됐지? 2개는 K에 관련된 식이고요. 그리고 A의 3이 얼마야? 42라고 하는 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A의 N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니까 A1하고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문자가 K가 주어졌고 A가 주어졌고 D가 주어졌다는 소리야. 그리고 식은요, K에 관한 식 2개와 그리고 A에 관한 식 1개가 주어졌으니까 문자가 몇 개 주어졌다는 소리야? 문자가 3개 주어졌고요. 식이 몇 개 주어졌다는 소리야? 식이 3개 주어졌다는 소리야. 이거 뭐라는 소리야? 그렇지. 식 세워서요, 방정식 풀어라 라고 하는 소리예요. 방정식, 무슨 소리냐면 K에 관한 방정식을 세워서 K 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지. 이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지.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시간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적인 어떠한 성취 여부에 달렸죠. 너희들 입장에서, 자, 이거 딱 봐봐. 등차 수열을 더했어. 뭐라고? 등차 수열을 더했다고. 뭐 했다고? 등차 수열을 더했다고.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되니?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차잖아. 등차. 다시 말해서 차가 유리한 거지 더한 게 유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더했다라고 하면 너희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지? 바로 그거. 중항. 그렇지. 중항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중항. 그놈이 떠올라야 된다고. 물론 그러면 조금 더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중항이 떠올랐다면, 그렇다면 합도, 너 중항 왜 구했니? 그치? 합도 중항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자, 요거는 수학적 깊이가 있는 친구들은 요렇게 풀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수학적 깊이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얘기해 줬잖아. 기본적인 해석은 뭐야? 식이 3개야. 그리고 식이 3개고 문자가 3개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방정식 세워서 그냥 뒷담 풀면 돼요. 너희들한테 수학적 깊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한테는 그냥 그 문제를 해석해서 문제를 잘 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어떤 방식으로 풀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시간은 한 2, 3분 더 걸릴 겁니다. 수능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18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요번 모의고사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 이렇게 문제가 하여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A가 양수야. A가 양수고, fx의 극대값을 갖다가 구하래요. fx의 극대값을 구하래요. 근데 fx가 무슨 함수예요? 절대값이 있는 함수네. 관정할 노릇이죠. 자, 절대값이 있는 함수인데 무슨 값을 갖다가 구하래? 극대값을 갖다가 구하래.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fx의 도함수가 0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꼬라지가 이런 데가 있느냐? 꼬라지가
이런 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있어?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이 있으니까 첫 번째 꼬라지하고 두 번째 꼬라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하면 됩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함수를 갖다가 결정하세요. 함수를 결정해야지 뭐 극대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함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방법 이거밖에 없는 거야.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아따, 이건 또 뭔 소리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의 개형을 갖다 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덮어놓고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게 있잖아.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3이 있을 거라고.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절대값을 빡 씌워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몇 군데가 생기냐면 이렇게 세 군데가 생기겠네. 그럼 한 군데가 생기는 경우는 얘는 마이너스 3하고 3은 고정이니까 a 값을 갖다가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하겠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될까요? 찍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돼요? 왜 이런 a가 0보다 크다 했잖아. 그럼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됐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결정이 되겠지. 그럼 뭘 했다는 소리야? 생각을 계속 유지해야 돼. 내가 문제를 다 풀기 전까지는. 그럼 뭘 했다는 소리야? 그렇지. fx를 구할 수가 있네. fx를 구했으면 극한값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할만하니? 할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19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면은요, 뭐 주저리 있고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 내용 설명은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니까 그림의 관점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렇지. AB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 저런 식이 제공이 되어 있겠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야. 자, 그렇다면 원의 반지름이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ABC에 원의 반지름이 있어요. 너희들 원의 반지름 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지? 그렇지. 왜, 접, 원. 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 왜, 접, 원 하면은 배웠던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무슨 법칙? 그렇지.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 생각이 납니다. 사인 법칙. 생각나니? 생각나야 돼. 아, 그렇다면 사인 법칙을, 이 첫 번째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겠구나 라고 해서 한 개의 식을 찾아냈어. 자, 그리고 여기 뭐 대놓고 식 하나가 주어졌어요. 식 하나가 대놓고 주어졌단 말이야. 거기는 무슨 값이 있어요? 코사인 C의 값이 있네. 일단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 내가 더 많은 조건들도 분명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를 살펴보면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A 값하고 B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잖아. 그럼 식 몇 개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A에 관한 식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사인 법칙 하나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인지했고, 두 번째 대놓고 식 하나가 주어졌으니까 그 식을 이용했구나 라고 하는 거 했으면 식 두 개가 다 주어졌고요. 그리고 A, B 값을 계산하는 문제야. 그렇다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됐어요? 그럼 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각 C를 이용해서 각 C가 사인 법칙이 무엇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C를 이용한다면은요, 대놓고 식 주어졌고요. 반지름도 주어졌잖아. 그렇다면 사인 A가 뭐라는 소리야? 그렇지. 사인 C가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 뭐라고 하는 건라면 코사인 C도 만약에 계산해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럼 사인 C를 이용해서 코사인 C를 계산했고요.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식 자체가 A하고 B에 관한 식 한 개란 말이야. 그럼 또 하나 찾아낼 수가 있고, 코사인 C가 있으면 식 하나가 더 있겠지. 무슨 법칙? 그렇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법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법칙? 그렇지. 코사인 법칙. 식이 부족하다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요, A, B에 관한 식 하나를 더 찾아낼 수가 있겠지.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두 개를 연립하라는 소리잖아. 됐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뭐 몇 가지 없다고? 몇 가지 없는데 주어진 그림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해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인 거야. 여러분들
조금만 문제를 들여다보면은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20번 문제 들여다봅시다. 설명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어렵게 한다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제껴두고 하게 된다면 또 하도록 하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래. 대놓고 뭐라 그랬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래. 이거 뭐 하라는 소리야? 이거 3차 함수 이거 계산하라는 뜻일 거야. 그러네. f의 2의 값을 갖다가 구하래.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내가 왜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지 알겠지? 무엇을 계산하라고 했냐면 f의 2의 값을 계산하래요. 이게 뭔 소리야? 그렇지? fx를 구해서 거기다 2를 대입하라는 소리잖아.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래. x 세제곱 그리고 블라블라 블라이고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c가 있을 거란 말이야. 세 개의 식이 주어져 있으면 세 개의 식을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세 개의 식이 있는지 없는지만 너희들이 뭐 하면 돼? 관찰하면 되겠죠. 그럼 가라고 하는 게 있어. 가가 뭐가 있냐면 함수 gx가 있단 말이야. gx는 뭔지 잘 중요하지 않아.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데 그럼 뭐야? 이렇게 f에 틀렸어. g에 뭐지? g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0은 뭐가 돼요? 0 이렇게 되네. 됐지? 또 하나가 더 있지. g 프라임 뭐는요? 0은 뭐가 돼요? 0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가에서 식이 몇 개 나와서 가에서 식이 2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나에서는 뭐 블라블라 있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무슨 함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홀수 함수. 무슨 소리예요? 홀수항만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짝수항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짝수항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 짝수항의 개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개수가 뭐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 구했네. 가에서 식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고 나에서 식이 몇 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 나왔다고. 그럼 2개하고 얘를 갖다 여러 개 나온 걸 이용하면 A, B, C를 결정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해석이 됐니? 물론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자그마치 20번에 해당되는 4점짜리인데. 근데 기본적인 틀은 어렵지 않다는 거야. 기본적인 방향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겁먹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쫓아올 수 있어. 절대 겁먹지 마. 문제 그렇게 복잡하고 무슨 난이도 높게 내지 않아. 내신은 달라. 됐죠? 자, 그렇다면 살펴보도록 하죠. 내신은 너무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열심히 해. 천천히. 적당히. 응? 자, 됐죠? 자, 그렇다면 솔직히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극대값을 가져요. 함수 fx, gx가 이제 조금 더 설명, gx가 극대값을 가져. 그럼 극대값을 가지면 도함수가 0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잖아. 도함수하고 극대값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도함수가 0이, 다시 말해서 함수 gx가 미분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gx가 미분 가능하니?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fx는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해.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미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어떠한 것에 있잖아. 이게 내가 그냥 푸념인데,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무슨 함수지? 그렇지. 정적분. x로 표현된 정적분 함수란 말이야. 정적분 함수는 미분 가능하니?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너희들 과정에서 확 빼버린 게 이놈 아니야? 이거 미분 가능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덮어놓고 문제를 이따위로 냈어요. 이거 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다가 대놓고 교과서에서 쓰고 있다면 되는데, 이것을, 다시 말해서, 봐봐. 실제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x, dx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자, 이것이 미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실제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 fx는 무슨 함수니? fx는 무슨 함수여야지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렇지. fx는 연속 함수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교과서에 나온 거죠. fx가 연속 함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면 연속 함수네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한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석하게 되면 문제 자체를 하나 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일단은 그걸 다 제껴두고 문제가 요구하는 큰 틀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각을 갖다가 넓힐 수가 있어. 넓힐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넓혀야 돼.
그 시각을 제발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힐 수 있기를 바래. 내가 왜 이러한 동영상을 찍냐면 지금 많은 어딘가에서 인터넷 강의에서는 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저 문제를 저렇게 풀어요. 이 문제는 뭐 10초 안에 풀어요. 이건 굉장히 이렇게 하면 금방 풀려요. 네가 그렇게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 못해. 나도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 못해. 무슨 얘기냐. 나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실제로 저렇게 풀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어.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막 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연구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방법이 등장했고 그 효과적 가장 정제된 방법을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야? 그냥 순수하게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이야. 내가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서 너희들한테 무슨 값을 갖다가 계산하여라 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8, 90%는 뭐야? 그렇지. 방정식을 세우세요. 이 문제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지. 별건데 방정식을 세우는데 방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야. 21번입니다. 21번 한번 이야기하는데 21번 최근 들어서는요.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처럼 겁내 어려운 도대체 이런 문제가 뭔 문제야 라고 하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아요. 하여튼 작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냥 올라갔어. 전반적으로 그냥 어려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꼼꼼하게 실수 안 하고 틀리면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형태들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니까 겁먹지 말고 21번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먹지 마. 절대로 21번 문제를 풀어야지 하고 21번 맞추고 다른 문제 척 틀리면 그거만큼 억울할 때가 어딨어. 자, 봅시다. 이차함수가 있네요. 이차함수. 오, 대놓고 이차함수. 뭐야 이거? 이차함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공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너 이것을 갖다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잽싸게 스캔해야지. 스캔.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근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지 판별식 사용해 보고요. 근이 없네. 그럼 뭐야? 그렇지. 꼭지점 찾아보고요. 다 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주어졌잖아. 방정식은 서로 gx가 있어. 3차함수가 있는데 fx가 있어요. 걔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렇구나. 대충 그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만 그리면 안 돼. 반대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 이렇게도 그려지겠지. 그런데 뭐야? 합성함수가 있는데 최소값이 m이래. 뭔 소리야 이게. 그렇다면 gx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fx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얘를 들여다봐야지. 됐지? g의 fx 얘를 들여다보면 m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래요. 이게 도대체 뭘 소리일까요? 이건 거야. 이건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이거 해석을 못하면 뭐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지요. g에 알파가 있어. 얘가 m이야. 됐니? 그렇다면 얘가 알파라고 하는 것은 두 개 gx가 이차함수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a, b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여기까지 해석이 됐니? 그런데 fx가 이렇게 될 때 이 x의 값이 2개니? 라고 묻는 거잖아. 해석이 됐니? 다시 말해서 해라고 하는 것은요. x의 값이 2개니? 라고 묻는 거라고. 그렇다면 2개가 되는 경우는요. 어느 경우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까 전에 3개의 근을 가졌잖아. fx 어느 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2개의 근을 갖겠죠. 이거는 해석에 대한 문제야. 해석에 대한 문제 했니? 다입니다. 다도 마찬가지 살펴봅시다. 자, 방정식이 있는데 g에 뭐가 있고요? 걔가 17이래. 야, 잘 봐봐. 얘들아. 17 숫자.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야. 숫자. 굉장히 오묘하지 않냐? 그리고 g라고 하는 함수는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g라고 하는 함수는 대놓고 되게 구체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gx가 17일 때 이런 거죠. gx가 17일 때 해를 갖다가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잖아. 그럼 이렇게 fx 이거는 조금 너희들이 어렵게 느끼니까 그냥 식을 세워주는 거야. 플러스 12 1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하게 되면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얘가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fx 마이너스 7인가요? 7 또 fx 플러스 1인가요? 얘가 0 이걸 만족시키는 해가 몇 개라는 소리야? 그렇지. 3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 됐니?
됐니? 또 얘가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는 너희들이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부터는 해석의 문제야.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학적인 연습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사고의 차이가 아니야. fx가 7이다. 또는 fx가 마이너스 1이다. 해가 몇 개다? 해가 3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지. 어려움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부분은 그래프 그려봐. 이게 얼마라는 소리야. 이게 해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잖아. 자, 그거는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 어렵지 않아. 한번 해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뭐 이런 문제는 뭐 여기저기 학원 기타 등등에서요 많이 풀어줄 테니까 풀이는 그 사람들 거 참고하시고, 나는 무엇에 대한 관점이냐면 너희들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 나한테 제공된 정말로 중요한 힌트가 무엇이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캐치해내는 능력이야.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니까 솔직히 욕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만 덮어놓고 풀어서 너희들이 정말로 좋은 점수를 맞는다면 문제를 덮어놓고 풀어주겠는데 자꾸 문제를 덮어놓고 풀지 마. 문제를 덮어놓고 푸는 거는 너희들의 노력에 비해서 정말로 너희들한테 돌아가는 성과가 미비해. 꼭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제곱의 합을 갖다 계산하세요. 너희들은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5항이잖아. K 제곱 구하라잖아. 나 어떻게 구하는지 아니? 이렇게 구해. 이렇게 구해요.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게 나쁘니? 나쁘지 않아. 멍청한가? 멍청하지 않아. 이거 봐. 6분의 n에 5에 6에 2n 11. 자, 이렇게 해가지고 55. 너희들 공식을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잖아. 이거 확실하니? 그게 문제야. 나는 이게 그렇게 확실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공식에 대한 신뢰를 난 하지 않거든. 공식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아. 차라리 이게 더 신뢰가 가지 않니? 직접 나열하는 게. 직접 계산하다가 실수로 틀려요. 직접 계산하다가 실수로 틀리면 어떻게 돼요? 공식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실수로 틀린다면 이것도 실수로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간단한 문제는요. 두 가지를 다 해가지고요. 뭐 하라는 소리야? 꼼꼼히 살펴보라는 소리야. 23번 보도록 하죠. 도함수 계산하는 문제. 계산 잘 하시고. 24번입니다. 수업 시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는 안 틀렸기를 바라는데 틀린 친구가 있겠죠. 자, 같은 색이 아니야. 같은 색은 수능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얘기했고. 내신은 나올 수 있어. 몰라. 7개의 색을 모두 칠한대. 뭐니 회전 빙글빙글 돌아간대요. 뭐 하라 그랬지? 그렇죠. 가운데 7개. 돌아가요. 7가지 돌아갑니다. 뭐 하라고? 고정. 몇 가지? 그렇지. 5가지. 됐니? 자, 계산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25번 봅시다. 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x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 뭐가? 주어진 식이 모든 x의 개수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구하세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주어진 식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리했더니 어떻게 정리가 돼? 그렇지. 로그. 상형 로그로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범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상형 로그로 표현해가지고요. 주어진 식을 갖다가 어떻게 놓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는. 그렇지. 자연수라고 놓고요. 그것이 가연수가 되는 무슨 형? 그렇지. 자연수라고 물어보면은요. 그냥 다 부정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값을 계산하는 부정형의 꼴을 이용해가지고요. 주저리 자연수가 나오는 상황을 갖다가 만끽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26번 보도록 합시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두 점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P라고 하는 점이 있어. 됐지? 그래 2차 함수 fx가 있어요. 됐네. 그리고 뭐가 돼 대기는. 그리고 뭐 주저리 있는데요. 극한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네. 단 t는 마이너스 2가 아니래. 이러한 조건들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조건이 왜 이렇게 되는지 반드시 살펴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건은 그렇게 조건도 꼭 살펴봐.
AP가 있어. AP가 있어. 그럼 여기 좌표를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T, T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됐니? 그렇다면 이 좌표를 갖다가 T로 표현하라고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T로 표현하라고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T가 어디로 가? T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T로 표현됐으니까 여기 A에서 P까지의 거리는 T로 표현이 되네. 크게 무리가 없을 거야. 자, 두 번째는요. AQ가 있어. AQ. AQ. 이 길이를 갖다가 Q가 여기 있잖아. Q를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라는 거야? Q를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라는 거냐면 Q를 무엇으로 표현하라고? 그렇지. T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T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Q라고 하는 것을 T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Q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잖아. Q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어진 함수의 무슨 좌표? 주어진 함수의 무슨 좌표? 그렇지. Y 절편. 이렇게 되네요. 아,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요. fx를 뭘로 표현하라는 소리야? 그렇지. fx를 t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x에다가 뭘 집어넣어? f에 뭘 구하는 거? f에 0을 갖다가 구하면요. 관련된 식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라고 하는 거지. 아, 이제 됐니?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극한을 계산하는 것은 지겹지만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잘 풀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계산을 잘 하냐면 극한을 계산하는 연습도 많이 합니다. 그죠? 연습 많이 했을 거야. 안 했으면 연습하시고 그리고 이차함수라고 하는 것도 배워요. 그리고 잘 알아. 잘 안다고.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어진 문제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해설을 본다고. 해설을 보면 이해가 돼. 왜냐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것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있거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바로 너희들이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 문제가 그렇게 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연습을 갖다가 같이 많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근데 너희들 내가 한 명씩 일일이 붙잡고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부록을 많이 찍고 있어요. 너희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겠지만 같이 힘들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만큼 나는 힘들어. 그만큼 보람 있다면 할만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물을 먹으면서 배고파. 지금 몇 시야 지금. 배도 고프고 물도 먹고 목도 마르고 푸념하고 있어요. 27번 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속도가 뭐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주저리 있어.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움직인 거리를 갖다가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그리고 해서 어쨌든 거리를 갖다가 구하는 거잖아. 그리고 VT가 주어졌단 말이야. 핵심이니까 속도가 주어지고요. 거리를 갖다가 구하래요. 그럼 뭐 하라는 소리냐면 적분하세요. 적분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가 중요하지? 그렇지. 적분하기 위해서 적분에 뭐가 필요해? 구간이 중요하다고. 왜냐 하면은요. 속도가 구체적으로 주어졌잖아. 구체적으로 주어졌으니까 구간을 잘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구간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원점을 출발하여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의 위치를 A라고 하자 그랬어. 전 P가 A에서 방향을 바꾼 순간부터 다시 A로 돌아올 때까지. 이게 뭔 B 소리야. 미치고 발작 뛰겠네. 해석을 해야 돼. 천천히 해석하세요. 자, 그럼 구간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렇지.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움직이냐면 수직선상을 움직이는데 수직선은 이것이거나를 갖다 수직선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수직선이라고 하죠. 어쨌든 VT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 Y가 V라고 하자.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인수분해 해보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 풀어주는 거야. T-1이 있고 T-4 이렇게 된다고. 여기 9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1이 있고 여기 3 이렇게 해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뭔 소리냐면 이런 이야기라고. 어떠한 놈이 직진을 해. 직진. 무슨 소리냐면 이게 뭐야? 속도는 줄어들지만 플러스잖아. 그래서 직진한단 말이야. 직진, 후진, 직진. 됐니? 다시 말해서 직진을 해. 직진. 얼마만큼 직진을 해? 1초. 됐어요? 1초가 지난 다음에 멈춰. 그리고 무슨 짓을 해? 후진을 해.
후진. 몇 초 동안? 그렇지. 3초 동안 후진을 하는 거야. 됐니? 3초가 지나면 다시 직진을 해. 됐지? 이게 해석인 거야. 해석이 됐니? 출발선상 어딘지 몰라요. 됐지?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해석이 다 끝났어요. 그럼 문제를 보자. 원점을 출발, 여기가 원점이네. 원점을 출발하여 처음으로 운동방향이 바뀐 순간의 위치를 A라고 해. 여기를 갖다 뭐라고 했어? 여기를 A라고 한 거야. 바뀌었잖아. 그럼 점 P가 A에서 방향을 바꾼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재는 거지. 다시 A로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재가지고요. 이렇게 가. 다시 돌아와. 이 거리를 구하는 거네. 그걸 갖다가 그래프로 해석하면은요. 이 넓이가 되겠네. 됐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 거리. 요것이 요 넓이가 되겠지. 그럼 돌아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거 아니야. 걸릴 거란 말이야. 그 A만큼 돌아오는 거니까 몇 초가 걸릴지는 몰라요. 몇 초가, 여기서 여기까지 2초 갔으니까 2초 아니지. 뭐 이렇게 이 넓이가 같은 거 아니야. 요 넓이를 A라고 한 다음에 요 넓이가 A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더하는 거는요. 2A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뭐야? 2차 함수의 2A잖아. 이거 계산은요. 공식에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설마 이거를 갖다가 인테그랄 뭐 저쩌고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혼자라도 재미있어야지. 안 되겠다. 이거 괜히 하는 것 같아요. 겁나 힘들어. 겁나 힘들어. 원래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데, 성격상 적당히가 안 되니까 겁나 힘들어. 나한테 위로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게 뭐야. 제정신이 아닌가요? 뭐 하는 짓이야. 지우개인데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자, 28번입니다. 봅시다. 자연수 A에 대하여 fx가 있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또 A라고 하는 게 있고. 무엇을 가지고 구하는 거냐면 A 값을 갖다가 구하는 거야. 일단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졌으면요. 함수의 특징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얘는 뭐야? 4차 함수인데요. 중구를 갖네요. 참고로 4차 함수는 겁나게 귀찮은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준에서 4차 함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결코 아니니까 4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두 번째 gx가 있는데요. gx 봤더니 뭐가 없어요? 그렇지, 1차항이 없네요. 그럼 뭐라는 소리야? 이거 y축 위에서 꼭지점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해석이야. 자, 그리고 다음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갖다 구하래. 다음이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있어요. 부등식. 이 말이 되니? 함수에 대한 부등식이야. 그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래. 그럼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부등식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웬만하면 부등식은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럼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그렇지, 기준이 되는 것은 등호야, 등호. 그럼 등호 언제 만나니가 핵심이잖아. 언제 만나니가 핵심이라고. 그럼 핵심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은 fx하고 gx는요 곡선이야, 곡선. 인지됐니?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12x 플러스 k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직선이야, 직선. 그렇다면 너희들 입장에서는 곡선과 직선이 언제 만나니? 라고 하는 걸 해석하면 되잖아. 뭔 소리예요? 언제 접하니?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접하기 위해서는요, 주어진 직선을 먼저 해석해야지. 직선에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렇지, 기울기.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그렇지, 언제지, 언제. 언제 만나니? 언제 접하니? 언제 만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걔를 몰라요? t라고 놓고요, 기울기가 얼마일 때? 11일 때 t의 값을 처리하면 될 거. 이게 왜 이래? 12일 때 t의 값을 갖다가 해결해라, 이런 뜻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렇다면 두 개의 곡선이 있고요. 두 개의 곡선이 있고요. 한 개의 직선이 있는데요. 그 직선이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리 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곡선이 있고요. 이런 곡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요렇게 접할 때하고 요렇게 접할 때가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이 사이에 a의 값이 자연수의 개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뭐 값을 갖다가 구하면 되겠지. 솔직히 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1개, 2개, 3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뭐에 접하라는 소리야? 그렇지. 여기에 얘가 접하는 거야. k의 값이 결정이 되면 되겠지. 여기에 접할 때 k의 값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접할 때 a의 값이 결정이 되겠네요.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푸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해석이고, 막 푸는 거야. 안 돼. 그럼 막 지워. 막 지우고, 내가 실수한 게 뭐지? 그리고 나서 자기 확신에 빠진다고. 그때 조심해야 돼. 내가 막 자기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막 풀었단 말이야. 확신을 갖고 풀었는데, 분명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럴 때 막 지운다고. 그럴 때 다시 생각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땐 그걸 다시 생각하지 말고,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자, 29번입니다. 너희들 입장에서는요, 도형에 대해서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 도형을 갖다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중학교 도형을 다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형이 그때 나올 때마다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곤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29번이야. 어쨌든 29번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무엇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냐면 ADC의 넓이를 S라고 했어요. S제곱의 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이거는 뭐 S제곱을 갖다가 구하는 건 너무 고민하지 마. 이거 왜 그러냐면 주관식이니까 제곱시킨 거야. 주관식이니까. 그럼 제곱했다는 소리는 S라고 하는 것이 뭘로 나온다는 소리야? 뭐 루트 뭐씩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네. 거기까지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ADC가 뭐냐면 A가 있고 D가 있고 C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 거야. 여기 알파가 있네요. 이거 알파인 거 보이니? 알파인 거 보여. 왜냐면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라고 했잖아. 코사인 값이 주어졌고요. 코사인 값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넓이를 갖다가 구하래. 그렇다면 사인 값이 주어졌고요.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왜? 코사인을 통해서 넓이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의 목적은 무엇을 갖다가 구하면 돼? 그렇지. 넓이를 갖다가 구하라는 소리는요. 두 변과 무슨가? 그렇지. 끼인각. 자, 이게 핵심이네. 그럼 4라고 하는 게 있고 알파라고 하는 게 있으면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이 길이네. 자, 이 길이를 갖다가 구하면 문제 해결. X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X라고 하자. 자, 그리고 그것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있겠지. 실마리가 있는데 그 실마리가 뭐냐면 넓이가 주어졌어. S1과 S2가 9대 5래. S1이 있는데 ADC야. 이것도 넓이. 색깔이 좀 A, B, D. 여기 이 넓이야, 이 넓이. A, B, D. 자, 이 넓이하고요. 또 다른 넓이가 있는데 또 다른 넓이가 있냐면 CBD야. CBD야. 이 넓이가 있어요. 자, 이 넓이가 있는데 그 넓이를 S1, S2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원이잖아, 원. 원에서는요, 원주각만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없어. 원주각. 이 각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 이 각을 갖다가 베타라고 하자. 이걸 갖다가 베타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각이 같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아닐 거야. 그런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넓이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너희들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해요. 뭐밖에 없어. 두 변과 끼인각. 해석이 됐니? 두 변과 끼인각. 이놈밖에 없단 말이야. 글씨가 엉망이라고? 몰라요. 펜이 이상해. 자, 두 변과 끼인각. 근데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넓이를 갖다 구하려고 하기 위해서 두 변과 끼인각을 했는데 X라고 하나 놨어요. 근데 또 다른 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뭐라고 놔야 되겠니? 그렇지. 두 변과 끼인각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각을 알아. 그런데 몰라? 또 다른 놈이 몰라. 얘를 뭐라고 놓으면 돼? Y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 있어. S1 대 S2가 9대 5라고 하는 것에서요. 식이 몇 개 등장해? 한 개가 등장한다고. 이제부터 고민에 빠지는 거야. 식이 한 개가 등장을 했어. 그런데 내가 미지수를 갖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미지수가 몇 개를 써놨어? 미지수가 X하고 Y 두 개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등장해야 돼? 식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지.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 문제를 못 푸는구나! 망했구나! 이 문제 못 풀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이고, 그러면 내 인생은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모의고사니까 다행이구나 이러고 있겠지. 모의고사니까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이제는요 수학을 공부할 만큼 했단 말이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방점을 찍고요.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다고. 아직 시간 많아.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식이 몇 개라고? 식이 한 개야, 식이 한 개.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하기 싫었지만 미지수를 몇 개를 결정했어요? 두 개를 결정했단 말이야. 그럼 주어진 식에서 미지수 하나를 더 찾아야 돼.
자, 그림 잘 봐봐. 자, 동그라미 열심히 그려줄게. 그림 잘 보고 있니? 그림 잘 보고 있니?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냐, 이거? 그림 잘 보고 있니? 보고 있지. 뭐가 허전하지 않니? 그렇지. 보여야 돼. 설마, 녹화가 중단됐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하다가 뭐 잘못 눌렀나 본데? 아이, 뭐, 큰일 났다. 자, 아까 전까지 녹화됐다고 가정하고 가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날아가면 안 되는데. 뭐가 그렇지. 얘 보이니?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뭐지? 그렇지. 공통이네, 공통. 오 마이 갓. 공통이네, 공통. 다시 말해서, 알파라고 하는 각도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얘가 뭐예요? 선분의 길이가 공통이네. 각이 같고요. x하고 y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미지수라고 놨고, 그지? 선분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각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코사인 값이 같고요. 또 뭐가 등장하는 거야? x하고 y의 값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공통현이네. 공통현이 있네. 글씨가 안 써져. 공통현이 있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지. 식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연립해가지고요. 무슨 값을 갖다가 구하면 돼? x하고 y의 값을 갖다가 구하면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렇지. x의 값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겠죠. 앞에서 많이 비추겠던 시간을 여기다 쓰는 거야. 풀 수 있겠지.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 30번 문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냐면, 너희들이 30번 문제는 있잖아. 30번 문제는 나는 못 풀어 라고 생각하고 못 풀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면 풀 수 있어요. 정말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요,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지 않았어?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어. 그냥 무슨 함수야? 그렇지. 소스 함수를 이용해서 적분값을 갖다가 구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적분은 매우 중요해. 구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적분은 굉장히 중요해. 구간의 의미만 파악한다면 주어진 문제를 푸는데 솔직히 말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뭐만 하지 않는다면 밥만 먹지 않는다. 적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분을 갖다가 너희들이 구체화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화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3월달에 봤으면 너희들도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집에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아마도 문제 진짜 풀고 내가 왜 그 개념을 갖다가 모를까라고 하는데요. 너희들한테 개념이 뭐가 중요해? 그렇지 않니? 너희들한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모의고사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